네, 안녕하세요. 2020년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노무법인 와이즈의 정여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30일부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연차 유급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개정 전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었었는데요. 개정으로 인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시면 먼저 개정 전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달에 개근한 경우에 2020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인 2021년 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발생한 다음 해 매월에 순차적으로 소멸했던 거죠. 근데 개정 후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한꺼번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차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시면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해서 2년차 때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서 15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적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을 출근했을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존에는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사용촉진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사용촉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소멸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있었는데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면서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을 보았을 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2월, 12월 개근했다고 할 때 연차휴가는 3일 발생하게 되고요. 이 3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보시면 먼저 1차 촉진 절차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촉구의 내용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네, 2차 촉진 절차는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시기와 방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도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할 때 1차 촉진은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연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10일 이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차 소멸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할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을 경우의 효과는 연차휴가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네, 다음 개정된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적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해서 사용촉진제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개정 전을 보시면 사용촉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멸했을 때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사용촉진을 거쳤을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용촉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먼저 1차 촉진입니다. 시기 방법을 보시면 9일과 2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9일은 입사 후 10개월간 발생한 연차 9일을 의미하고요. 이 2일은 11번째 달 그리고 12번째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을 의미합니다. 이 9일과 2일이 연차 촉진의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먼저 9일부터 보겠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를 해야 하고요. 이 2일에 대해서는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차 촉진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 절차를 보시면 9일은 먼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를 해야 하고요. 2일에 대해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다시 도표로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1차 촉진은 연차가 소멸되기 3개월 전 10일 동안 즉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할 연차의 시기를 지정해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사용 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을 해서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 2차 촉진 절차는 연차가 소멸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연차 2일에 대한 촉진 절차가 남았는데요. 연차 2일에 대해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1개월 전 5일 동안, 즉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 2일이 소멸되기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네, 다음 개정 내용은 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44조 1항이 개정되었는데요. 도급이 1차에 거쳐 행해진 경우에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에 도급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 44조 1항에 도급이 여러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귀책사유이 있는 도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법률 문구가 불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법률 문구가 한 차례 이상으로 바뀌면서 도급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귀책사유이 있는 도급인이 임금지급의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의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조금 자세히 보시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에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는 시행일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0년 1월, 2월, 3월, 4월, 7월, 11월, 12월 이렇게 개근했을 때 일단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1월과 2월의 개근으로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인 2021년 1월, 2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 발생한 3월, 4월, 7월, 11월 개근으로 발생한 4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즉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80% 미만 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7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에 따라 신설된 연차 사용 촉진은 2번 연차와 3번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Q&A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일단 기간제 근로계약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이 적용이 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연차 사용 촉진이 적용되지 않고요. 물론 연차 사용 촉진과 비슷한 방법을 활용해서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었을 때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연차 사용 촉진이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인데요.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서면으로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신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차 사용 촉진을 사내 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정답은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자별로 사용 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만 유효합니다. 저 사내 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걸쳐 사용 촉진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1차 사용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지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정답은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 촉진한 연차휴가가 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경우라면 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날짜를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죠? 지금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먼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첫 3개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일단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똑같이 첫 3개월은 80%, 그리고 나머지는 50%가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80%, 그리고 7개월에서 종료일까지는 50%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3월 31일에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근로자도 시행일 이후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지급 개선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복귀와 계속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한 후에 6개월 동안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 지급금 25%의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그리고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그리고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 그리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이직, 이런 이직 사유들이 모두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행일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근로자부터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내용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개선된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에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수준을 보시면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1개월에 3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최초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서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30만 원, 그리고 대규모 기업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기간 동안 지원이 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지원 수준을 보시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을 보시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그리고 사용 전에 2개월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의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보시면 개정 전에는 일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일단 지원금액의 50%는 육아휴직 등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하고요.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했을 때에 지급하도록 지급 시기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 먼저 육아휴직 부여지원금의 신청 예시입니다. 변경 전에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나서 1개월 후에 1개월치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원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후에는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먼저 신청해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예시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변경 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이 경과했을 때 지원금의 100%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변경 후에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나서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복귀 후 1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50%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 2020년 3월 31일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2020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많은데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